Good morning, everybody. 여러분 I'm 안녕하십니까? Mark Collins from Epic 저는 Games. 마크 콜린스라고 합니다. I'm here with my 에픽게임즈에서 colleague, 왔습니다. 오늘 제 Alban. 동료와 함께 Hello, 왔습니다. Thank you. Get our act together. 네, 저희가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We're deeply honored to be here today.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툴이나 생태계,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시뮬레이션 산업을 도와주고 있는지, 그래서 툴을 도입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앞으로 더욱더 힘을 실어줄 것인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픽 게임즈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게임 스튜디오에 대해 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저희가 게임만 퍼블리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업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툴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D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에픽 게임즈는 하나의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산업 부분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이런 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산업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데모도 진행이 되었죠. 또한 다양한 이벤트도 라이브 산업을 위해서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패션 부문도 있는데요. 최근에 도입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문이 있습니다. 또 필름 산업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시뮬레이션 산업입니다. 오늘의 어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뮬레이션 팀에 대해서 에픽에 어떤 팀이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에픽 게임즈에서 시뮬레이션을 서포트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또 일부 유스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알바니가 이야기할 프로젝트 아틀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스티얼 볼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뮬레이션 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팀은 아닙니다. 작은 팀이죠. 그래서 지금 알번도 이 자리에 와 있고요. 마크 콜린즈, 네, 저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산 기업이나 또 우주 기업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시뮬레이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라는 분도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는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만 로보틱스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고 에너지 헬스케어 부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올란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기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 저희 구성원이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알반이라고 합니다. 솔루션 아키텍트 팀을 이끌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아키텍트로서 시뮬레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분야에 근무한 지는 한 20년 정도가 되었고요. 팀에 합류한 것은 2020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는 다양한 기업에서 시뮬레이터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민용 또 군사용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였고요. 트레인 시뮬레이터라든지 또 전투 시뮬레이터 이런 것들 보병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디지털 트윈도 다루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시스템 아키텍트이기도 하고요. 제 역할은 기술적으로 최대한 언리얼 엔진에서 시뮬레이션 맥락에서 많은 것을 뽑아내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저는 군 부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록히드 마틴에서 근무를 하다가 에픽에 5년 전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를 돕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덕트 팀, 엔지니어링 팀도 있습니다. 네, 저희의 미션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앞 슬라이드로 가서 에픽 게임즈의 미션이 있죠. 저희 버티컬에도 미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뮬레이션 산업이 굉장히 많은 수가 언리얼 엔진, 에픽게임즈의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적인 지원을 하고 차세대 툴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소화해서 조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나이트나 마케팅, HR 이런 모든 부서를 설명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팀이 있습니다. 개발팀이 있고 또 고객을 대면하는 팀이 있습니다. 개발팀이라고 한다면 프로덕트 팀이 있고요. 로드맵을 정의하고 기능과 릴리즈를 정의하게 됩니다. 엔지니어링 팀에서는 실질적으로 엔진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뮬레이션 팀은 고객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크, 니콜라, 워터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개발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라이센싱, 고객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아키텍트 팀에 소속되어서 고객 성공팀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덕트와 엔지니어링 팀과 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프로덕트 팀에 전달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것들이 사용 가능하게 될지, 엔지니어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픽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픽 프로 서포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서포트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또 개발 포털로 가게 되면 라이센스를 관리할 수가 있고 또한 서포트 오퍼레이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프로덕트 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언리얼 퍼블릭 웹사이트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일을 클릭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프로덕트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기능이 엔진에 있다라고 하면 저희에게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UE 퍼블릭 로드맵 사이트로 가셔서 피드백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앞단에는 작은 팀이 있긴 하지만 저희 뒷단에는 굉장히 큰 팀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왜 시뮬레이션인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을 보시면 업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 활동들이 여러 번 하기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가지 모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인 환경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실제처럼 레플리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영역인데요. 저희가 다양한 산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주항공 또 방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작년에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든 이 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더 작은 영역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산업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군들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엔진을 사용해서 이런 환경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게임 측면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게임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게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실시간이어야 하고 굉장히 재밌어야 하는 것이 게임이고요. 또 아름다워야겠죠.
또 유흥의 요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측면을 보시게 되면 실시간이어야 하지만 또 정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이고 사람들을 트레이닝하는 것이고 위험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철저해야 되고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또 이 두 가지가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할 때 가장 현실적인 환경에서 트레이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환경을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그 결과를 더 개선하는 것이죠. 현실적이다라는 것은 비디오 게임 산업에서 가져온 기술들을 활용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시뮬레이션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뮬레이션에서 사실 비디오 게임에서 가져온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에픽은 시뮬레이터를 직접 만들진 않습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든지 어떤 시뮬레이터도 저희가 직접 만들진 않습니다. 저희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도구를 제공하고 환경을 제공하여서 최고의 시뮬레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픽 게임즈 그리고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개발 플랫폼입니다. 이것이 이 피라미드의 가장 기초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도구도 있고 에픽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또 서드파티의 컨텐츠들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도구를 여기에 덧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될 시뮬레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만들고 사람들을 트레이닝하게 됩니다. 이 엔진을 활용하게 되면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할 텐데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시뮬레이션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툴도 있고 다른 당사자들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게임에서도 중요합니다만 트윈모션이나 리얼리티 스캔이라든지 저희의 소프트웨어이죠. 그리고 메타휴먼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주 현실적으로 인간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셀 메가스캔도 있습니다. 이 메가스캔은 대부분의 툴에서 시뮬레이션 산업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엔진에서 다양한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하는 만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자체적인 툴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되는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시뮬레이션을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스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고객들,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인데요. 몇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시뮬레이션이 많이 도입되고 또한 많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방산을 보시게 되면 라이브, 버추얼, 그리고 건설 부문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주항공 분야를 보시게 되면 나사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럽 항공청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기업에서도 우주와 관련된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가져다가 아주 현실적인 환경을 구성하게 되고요.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또 운전자 트레이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트램이라든지 또는 철도라든지 이런 조직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점점 더 지리공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디지털 트윈을 실제 세계처럼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보틱스나 또는 자동화업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센서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컴퓨터 엔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진에 컨텐츠를 추가하고 새롭게 환경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또 헬스케어와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미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 비디오에는 사운드는 없는데요. 앞에 사운드가 있는 비디오만큼 좋지는 않습니다만 여기를 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예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활용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ere we go. 네, 여기까지네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음악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더 길게 만들던지요. 마크가 시뮬레이션의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리얼 5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다양한 64비트 코디네이션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컴퓨테이션을 확장성 있게 하면서 점점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이러한 기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산업에서 언리얼 5를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기여를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덕트 팀도 있고요. 저희 엔진 프로덕트를 가지고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시뮬레이션 산업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니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플레이그라운드가 필요하고 환경이 다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철도라든지 아니면은 큰 땅이 필요할 겁니다. 즉 굉장히 큰 오픈 월드가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 사실 창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실제 지표가 필요하고 실제 환경이 필요합니다. 엔진이 이러한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아틀란트라고 불릴 수 있고요. 전 지구적인 스케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저희 즉 언리얼의 코어 툴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이미 2024년에 발표를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내용이 있으니까요. 전체 콘텐츠가 필요하시면은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의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으니까요. 나중에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프로젝트 아틀란트의 서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품 아닙니다. 프로덕트 아니고요. 그리고 언리얼 엔진에 플러그인으로 꽂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운로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B1의 프로젝트이고요. 내부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엔진이 실제 이걸 할 수 있는가 아닌가,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초기 결과가 나와 있고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 산업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실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게이밍을 보게 되면은요, 각각 환경의 콘스트레인트가 다 다릅니다. 오픈월드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냥 수천 킬로미터면 됩니다. 근데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아예 상황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육군 시뮬레이터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500km by 500km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를 다 커버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에는 각각 다 다른 콘스트레인트가 있습니다. 특히 저장, 스트리밍, 그리고 공간 데이터의 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브젝트의 정확도라든지 지오 레퍼런싱에 있어서 각각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 솔루션이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션 for Unreal이라든지 아니면은 S3 ArcGIS 맵이라든지 블랙샤크 같은 경우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런타임 기반이라는 겁니다. 이 툴에서 나오는 지오메트리가 런타임에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쿠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쿠킹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쿠킹을 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메쉬를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비주얼 메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레벨 오브 디테일이 있겠죠. 그리고 콜리전 메시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 콜리전인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콜리전,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 디스턴스 필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건 라이팅 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 나나이트 메시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런타임에서 즉각적으로 이걸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엔진에 또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월드 파티션이 제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AI 에이전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메시 같은 경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쿠킹을 안 하게 되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레벨 오브 디테일이 비주얼 메시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뉴얼하게 레벨 오브 디테일을 다 일일이 손을 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플 콜리전 메시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히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멘 소프트웨어를 메시 디스턴스 필드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먼 하드웨어 리트레이싱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될 수 없겠죠. 하지만 언리얼 5.6에서 저희가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나이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나이트가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레벨 오브 디테일이나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으니까요. 나나이트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퍼포먼스 히트를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쿠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워드 파티셔닝 스트리밍 시스템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내비게이션 메시를 의존해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불편함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지오메트리 스트리밍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환경과 인터랙션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명이 움직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파괴라든지 이런 물성 속성에 대한 반응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언리얼 프리미티브를 시스템에 가져가는 것은 저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틀란트의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접근 방식을 저희가 활용을 했을까요? 워드 파티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고 쿠킹을 하게 되면 로드를 굉장히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뭐 좀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워드 파티션을 여러 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인 월드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스티칭을 해놔서 월드 파티션 레벨로 해놓고 그리고 런타임 레벨에서 그냥 이거를 인풋 아웃풋으로만 그냥 쓰고 그를 통해서 전 지구를 묘사하면 어떨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각 페이스 같은 경우가 독립적인 워드 파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에 다 놓게 되면은 지오스페셜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지형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등고 역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위성 이미지를 또한 활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워드 파티셔닝도 활용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정적인 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지형이라는 것이 다 트라이앵글 형태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시뮬레이션을 할 때 트라이앵글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언리얼 프리미티브에서 이렇게 커브를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나이트 메시가 있고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D에서 아주 빠르게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비디오를 보시게 되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비행 속도가 나와 있죠. 시속 10,000km로 쭉 날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터레인 시스템을 쭉 보게 되면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60에서 120 fps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드 파티션 레벨에서 나나이트와 함께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실험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형이 있고 터레인이 있으면 그 위에 숲이라든지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PCG 그리고 PCG 바이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무를 지형 위에다가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실제 리얼 월드에서 써보면 어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가의 관점이 아니라 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각각 식생 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나무가 어디에 심어져 있고 어떤 식물이 자라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태 하위 지역별로 식생 지도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오스페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서 아주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식물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작물인지 숲인지 아니면 건물인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만틱 정보를 잘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텍스처 샘플과 PCG를 함께 했을 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지표 위에 있는 세 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터레인은 지오스페셜에서 가져왔었고 숲 정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식생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씌워 입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단계 이렇게 실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했었고 올 초에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6 버전을 보게 되면은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아주 성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리얼에 있는 첨단 기술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월드 파티션 스트리밍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점진적 쿠킹, 인크리멘탈 쿠킹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바꿨을 때 모든 걸 다 쿠킹
쿠킹하는 게 아니라 바뀐 부분만 쿠킹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버추얼 텍스처 같은 경우도 로드를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And the most exciting things we have upcoming is our next generation terrain system. 차세대 터레인 시스템이 올 것이고 It has been 오게 될 announced in 것이고요. our public roadmap. It will be unveiled at Unreal Fest Stockholm. But it's an approach 나중에 to have 출시가 될 것이고 나나이트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갈 거고 그리고 적응형 워크플로우 내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nd lastly,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Witcher demo at Unreal Fest Orlando. 언리얼 페스트 올란도에서 나나이트 폴라이트의 데모를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빽빽한 숲을 확장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역시도 저희가 프로세스에 통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할 것이고요. 9월부터 작업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께 For the next Unreal Fest. 다음 언리얼 페스트 이전에 이거를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갈까요? 셀레스티얼 볼트 플러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틀란트가 새로운 기술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셀레스티얼 볼트 플러그인이라는 실험적인 새로운 기술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플러그인이고요. 여러분들이 밤에 하늘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막에 아니면 낮 시간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북쪽 찾으실 수 있으세요? 북극성 같은 거 찾으실 수 있어요? 대낮에? 예. 예를 들어서 해가 있으면 북쪽을 찾기는 쉽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달이나 해가 밤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주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특히 군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GPS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PS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하늘을 보고서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동서남북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늘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볼 수 있도록 새로운 플러그인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시뮬레이션에서 랜덤 로케이션을 놓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플러그인을 5.6에 제대로 만들었고요. 주간, 야간 시스템을 저희가 다 살펴봤었고요. 아틀란트는 여러분이 쓸 수 없는데 언리얼 5.6에 가시게 되면은 이거를 익스페리먼탈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주간, 야간에 대해서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은하수, 별, 행성, 달 이런 것들을 정확한 물리적인 위치에 기반을 해가지고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이 지구에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지 몇 월 며칠에 주간인지 야간인지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보실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달의 변화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달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름달을 기다리기 싫으면은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보름달을 설정을 할 수도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물리 기반 조명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라이팅이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왜냐하면은 태양과 달이 다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를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물리 기반 조명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 그리고 별의 위치라는 거는 데이터 카탈로그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생태계, 여러분들의 천체계를 데이터를 조정을 해서 따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자리를 나는 다른 거를 놓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이 시스템을 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별자리를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가져 놓을 수도 있습니다.
And I will conclude this 익스페리멘탈 presentation by 플러그인으로 showing 되어 you 있고요. some, 여러분들께 demonstration 몇 of 가지 the 영상을 system.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은하수라든지 별이라든지 달 등이 나와 있고요. 셀레스티얼 그리드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확한 위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별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성에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의 이미지 품질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야 되는 위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조명 그 자체에 대해서도 달이 하늘에 좀 낮게 뜨면은 약간 오렌지 색깔로 바뀐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달과 행성에 대해서도 이런 빛깔까지 잘 조명을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 시퀀스를 적용해 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달이 어떻게 뜨는지 거기에 대한 시퀀스라든지 시간대로 어떻게 환경이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셀레스티얼 볼트는 실제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